네, 예.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청와대가 사라지나, 그리고 저희가 8위로 선정한 것은 김건희 씨가 프로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등판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윤석열 대선 후보도 오늘 맞대응 차원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7글자 공약을 함께 내놨는데요. 그 공약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합니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 오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청와대를 사실상 없애고 청와대로 광화문을 집무실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그때 모습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도현 의원님,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 그래서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똑같은 공약을 지금 5년 뒤에 다시 내놨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뭐 경호보다는 의지의 문제겠죠.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옮기겠다, 저렇게 약속을 해놓고 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대 우리 정권을 돌이켜 보면은 앞선 정권의 정책인데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햇볕 정책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한 겁니다. 한승주 외교부 장관이 햇볕 정책을 처음으로 천명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거는 이제 말하자면 DJ 정권이었고, 적폐청산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적폐청산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권을 잡아서 뭐 앞으로 좀 더 평가가 있겠지만 전 정권에 대해서 사정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난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분들이 왜 자꾸 구체적인 그 정책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마치 혼잣말처럼 아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를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자체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바로 그걸 명분으로 내걸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못한 것, 특히 본인이 보기에 저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지를 갖고 하고 그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 공약으로 이제 광화문 시대 청와대를 그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부 종합청 서울청사에서 직무를 보겠다, 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은 윤 후보만 한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도 그제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까지 다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광학 교수께서 보실 때는 이 청와대 이전 공약
사실 예전에도 많았던 것 같고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민심이 어두워진다 이런 지적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한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간다. 소통을 더 하겠다. 뭐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를 이제 나와서 정부 종합청사에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또 경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가 원수의 안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리스크를 쥐고 가는 항상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를 안 하고자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경호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오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를 옮기겠다. 그런데 김건희 씨도 녹취록에서 또 영빈관이죠. 그렇죠. 영빈관을 뭐 옮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옮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옮긴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된다면 뭐 실천하시겠죠. 예, 뭐 영빈관과 집무실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김경윤 단장님 이번엔 정말 지켜지는 건가요?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행정관들이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그냥 손바닥 부리듯이 부리고 그냥 부르고 오라가락 했다. 뭐 이런 비판 일부 그런 보도가 좀 있었죠. 예,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거리나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서 사실은 대통령이나 수석 또는 보좌관들이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부처에 있는 총리하고 같이 대통령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 인식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경호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고민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단안을 내려서 제가 볼 때는 부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부처는 사실 다 세종시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세종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총리하고 같이 있고 세종시에서도 아마 대통령실 집무실 일부를 좀 두고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리적 의원님. 장소로서의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지만 아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그 정치 개혁 공약을 보면은 청와대의 운영 자체도 많이 바꾸겠다. 그래서 수석도 없애고 그다음에 민간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이제 공동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그 장관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당분간 아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그것도 굉장히 심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세종시와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장관들이 서울 세종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그 윤 후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참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보다는 수석도 뭐 민정수석 없애는 건 좋습니다만 다 없애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세종시와 서울 간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참모 조직은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정말 청와대가 이전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7글자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공약을 내놨었죠. 그 공약 뒤에 알려지지 않은 전말도 이번에 공개됐는데요. 과거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놨을 때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거 관련 공약들을 페이스북에 짧게 올리시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성표가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고 여론조사 결과를 돌려보니 상당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자신 있게 SNS에 여성가족 폐지 공약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선대본,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본 핵심 관계자 얘기는 공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등 데이터를 참고했다. 윤석열 후보가 세게 미는 공약은 여연이 한번 검토를 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진 단장님, 네. 결국은 치밀하게 나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놓은 공약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다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그리고 여성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처가 아닌가. 그래서 저 7글자를 던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게 되고 후보로서 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얼핏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저런 국민들의 의식을 검토를 했을 때 폐지 공약을 내겠다고 하더라도 한 36, 7% 정도는 찬성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뭔가 수긍할 수 있다가 또 한 4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저 공약을 던진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또 논쟁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 교수님, 예. 나름 지금 치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로 정책을 만든다. 이게 사실은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개선시키는 데다가 천착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국민의 여론 흐름이 이거니까 이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딱 7글자였죠. 여성가족부 폐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주식 양도세 폐지. 이게 딱 뭐 몇 자예요? 이것도 뭐 9자, 7자인데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개미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는 10억 이상, 특정 종목의 10억 이상만 가진 사람에게만 사실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예. 이걸 폐지하는 거면 10억 이상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부자들만 혜택이 그렇죠, 있는 이게 거지 부자 감세예요. 개미 투자자한테 혜택이 그렇죠. 없다. 개미 투자자한테 그렇게 단타식이나 자주 하는 사람한테 하려면 이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왜냐하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어떻게 10억 이상만 이 투자하는 사람에게만 이 이익을 몰아줍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하려면 주식시장의 어떤 조작이라든가 뭐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부인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소환을 했는데도 안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뭐 조국 전 장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으면 본인 부인에게도 가서 수사를 받아라. 그래야지 공정과 상식이 만들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는 이런 공정과 상식이 전혀 안 먹히고 그 조국 전 장관 집안에만 먹힌다면 그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 양도세 폐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돈 의원님, 네. 오늘은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 또 7글자의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언론에서는 2030 세대가 주식을 많이 하니까 결국 2030을 겨냥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김관학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 양도세라는 건 10억 이상 차익을 봐야 되는 건데 개미들하고는 관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 얼마 전에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아주 많은 숫자니까 보통 우리가 조사할 때 1,000명을 하는데 아마 3,0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이대남 전략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결과를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이대남만을 집중하는 정책보다는 이제 유권자 전체를 보면서 선거 전략을 해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지금 주식 양도세 폐지가 나왔는데 예.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사기가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2030 그 젊은이들 특히 이제 이대남들이 코인이라든지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공약도 역시 이대남 위주의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그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전체, 개미 투자자 전체, 세대가 아니라 투자자 전체를 보고 조금 더 어떤 타겟 그룹을 늘려가는 것인가. 지금 요 정책이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음 공약을 보면 예. 지금 윤석열 캠프가 지향하는 타깃이 여전히 이대남에 맞춰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공약을 지켜보면 이대남 공약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약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의 행정착오였다라고 하자 이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 스스로가 여행 갔다고 체코 여행 갔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14년 재판에서 이 출입국 기록이 없었거든요. 이게 왜 그 당시에 없었을까?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참 험하게 들려요. 법무장관 참 나쁜 장관이에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장재원 간사님 제가 뭐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재원 간사님 제가 뭐를 확인해 줬길래 그렇게 무효하십니까? 법무장관 수준이 한심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 논란은 이거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과거에 해외여행을 했었는데 그 출입국 기록이 없어졌다. 이렇게 안민석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이런 기록 삭제, 이게 범죄인데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알고 봤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는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조율했다. 사실은 과거에 해외 나간 기록이 모두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제 안민석 의원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가 엉터리 주민번호를 넣어서 법무부가 찾지 못하게 만든 것도 아니냐 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김경희 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문장 가지고 보면 안민석 의원이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저 순간에 저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점잖게 말씀을 하셨지만 범진보 진영 전체를 가지고 본다면 검사 윤석열이 김건희 씨 체코 여행 기록을 압력을 행사해서 전산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얘기의 씨앗이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이나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밖에서 확장해서 부풀리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검사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적으로 일의적으로 이 전산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거거든요 보면. 근데 전산조회 해보니까 그대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앞뒤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의적인 내용의 인터뷰나 발언을 계속해 왔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 삭제 범죄인데 삭제 자체가 없어서 저 부분은 틀림없이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뭐 어디 갔건 누구랑 갔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나왔냐면 안 갔다고 얘기를 하고 양모 검사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진이 나왔다 그러니까 잘 됐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 통상 우리가 뭔가 이제 출입국 기록을 쓸 때 절대 이름 전체를 쓰지 이름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기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명신 이렇게 쓰지 명신 이렇게만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명신으로만 써야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뭔가 명신으로 조회를 했더니 안 나왔는데 김명신으로 조회를 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거꾸로 됐나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차고 하는 거였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생활 영역이니까 뭐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대선 판국의 어떤 중요 이슈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